네, 법인을 설립할 때 이제 개인 법인을 할지 아니면 뭐 가족 법인을 할지 이게 이제 상속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그렇죠.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족법인이 좋은 것 같긴 한데 이제 단점이 있어요. 원래 모든 게 이제 장단점이 있는 건데 가족들이 모두 투자를 해서 법인을 설립하면 제일 이상적이긴 한데 대부분 이제 아빠 혼자서 자본금을 집어넣고 가족분들을 주주로 형성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그런 게 이제 문제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10억짜리 상가건물을 사야 되는데 자본금은 1억으로 할 수 있고요. 가족이 4분이면 25%씩 자본금 1,000만 원에 대해서 25% 250이니까 250만 원씩 그 아버지가 자녀분이나 배우자한테 증여를 해서 이제 설립은 할 수 있고요. 1,000만 원짜리 자본금을 출자를 해서 설립을 하는 건 좋은데 새로운 이제 부동산을 투자하기 위해서 또 다른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자금이 이제 아버지가 법인에다가 빌려주는 형식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10억짜리 상가 건물을 사면 저희가 자본금 1,000만 원이면 9억 9천만 원을 아버지한테 빌려서 법인이 빌리는 거죠. 법인이 아버지한테 빌려서 투자를 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그 투자로 인해서 10억을 벌었다고 가정을 하면 10억을 투자해서 10억을 벌었는데 그 투자 금액은 사실은 아버지 돈이잖아요. 그거로 인해서 이제 자녀분들이 자금을 유용한 거나 똑같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금을 아버지 돈을 넣어서 아버지 자금을 돈을 벌었기 때문에 아버지 자금을 같이 유용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증여세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여세 문제는 일정 한도 초과를 해야지만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 자금을 법인에다가 빌려서 그 법인에서 부동산 투자를 할 수는 있지만 개인별로 주주들이 아버지 돈에 대한 사용료를 내신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 사용료에 대한 증여세 문제만 좀 피하시면 되는데 금액이 크면 안 되고요. 어느 정도 일정 그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지금은 그 금액에 따라 초과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법인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자본금을 충분히 미리 좀 증여를 좀 하고 네. 그거 가지고 진행하고 네. 만약에 뭐 10억짜리면은 그냥 뭐 1,000만 원씩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해서 왜냐면 직계 비속은 5천만 원, 배우자는 6억까지 증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뭐 10억을 투자할 건데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 고민해 보시면 10억이면은 자녀분들한테 5천씩 증여를 해서 배우자한테도 똑같이 증여해서 똑같은 비율로 출자를 한다고 가정하면 그 금액만큼은 5천이면 4명이면 2억이잖아요. 나머지 8억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는 거는 증여세 발생이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물건을 내가 어떤 걸 투자할 거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증여세 세율이 10에서 50%인데 세금을 내더라도 좀 더 증여를 하고 투자하는 게 저는 더 낫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한 물건을 하나 투자할 거면은 뭐 5천만 원 투자도 되지만 나중에 또 미래를 생각해서 각자 1억씩 투자하고 자녀분들이 10%씩 세금을 내고 그 금액을 법인에다 출자를 해서 투자를 하면 더 좋은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10%로 증여세를 내지만 나중에 혼자 1인 법인으로 아버지가 투자를 해서 나중에 이익이 몇십억이 됐을 때는 그때는 세부담이 크기 때문에 미리 출자할 때 좀 더 증여를 받아서 출자를 하시는 게 저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법인 설립관에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약하고 그 네. 외쪽하고 취등록세 관련 부분이 있는데 5년 동안 법인이 없으면 근데 그래서 외곽에다가 가령 뭐 시군 같은 데 이렇게 법인 네. 설립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어떤 방법이 좀 좋을까요? 그거에 대한 거는 리스크가 있어 갖고 저희가 만약에 집이 삼성동인데 삼성동에다가 법인 설립해서 투자를 하면 또 중과세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수도권 외 지역으로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럼 뭐 구로나 산업단지 아니면 송도 이런 경제 자유구역으로 가면 그 규제 지역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사무실을 얻어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걸 물어보시는 거는 이제 법은 정해져 있고 그 법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법에 따라서 하면 되는데 중과다 보니까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 이제 소호 사무실을 차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사실 리스크가 있어서 권장을 저는 사실 안 하고 싶긴 하거든요. 어떤 그리고 리스크가 있을까요? 지방세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사무실이 서울인데 명의만 사무실이 외곽으로 해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는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지방세 관할에서는 이게 실질적으로는 중간대 사무실을 지방으로 옮겨놓고 취득을 했을 때 시세를 회피한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실제 사무실이면 절대 상황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무실을 차려서 운영을 정말 할 건데 지방에서 차리겠다 하면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제 소사무실처럼 이런 거 차려놓고 취득세만 회피하기 위해서 만드는 건 문제점이 있다고는 보긴 봐요. 근데 그거를 직접적으로 과세를 할지 말지는 아무도 언제 할지도 모르고 시기 또 지자체마다 또 틀릴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 당장 리스크가 어느 정도인지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어느 정도는 있다고는 봅니다. 그래서 복불복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사실 법인 투자를 안 하더라도 그래서 미리 설립을 해놓는 게 좋은 게 집이 수도권 내면 본인 집에다가 미리 설립을 해요. 그러니까 투자는 나중에 하셔야죠. 5년을 대기하고 있어도 되니까 일단 투자를 하셔서 법인 설립해 놓고 5년을 기다렸다가 투자를 하셔도 되는데 실제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한 영향이 있는지 물어봤는데 저는 사실 설립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실제 사업을 어떻게 잘 하냐는 별로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주주가 변동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가권세를 내고 있거든요. 네. 그럼 제가 법인도 설립할 수 있나? 안 되잖아요. 매출 없으면 상관없습니까? 근로소득 개인 소득세를 내는 거잖아요. 종합소득세하고 법인에서 벌은 소득은 또 법인세이기 때문에 세금이 아예 달라서 그거는 분리되는 거예요. 뭐 제가 합산- 대표자만 안 하면 되는 겁니까? 아, 그거는 또 틀려요. 이제 만약에 저는 이제 세무사로서 제가 만약에 부동산 법인을 설립한다고 하면 법인의 대표이사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법인의 직원이기 때문에 임직원이기 때문에 저는 제한이 있어요. 세무사업에서. 그래서 할 수가 없는데 그런 제한이 있는 분들이 업종이 전문직 같은 경우는 있고요. 전문직으로 다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거는 확인해 보시면 되고 또 하나의 케이스는 직장 내에서 규제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법적인 거랑 좀 다르게 사내 규칙으로 제재를 줬을 때는 문제를 두는 거고 그거는 법적이라는 것보다는 내부적으로 다른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다른 법인의 대표이사 한다는 거를 확인하면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럼 퇴사 사유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무원 같은 경우는 또 안 되고요. 100%.